중요합니다. 알겠죠? 함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잘 알아도. 자, 함수는 하기 전에 조금 더 가까이.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대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짓기예요. 오케이? 짝을 지어주는 거를 우리가 대응이라 그래. 그래서 보통 이제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딱 해줘. A랑 B랑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면 이게 짝이 지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합니다. 왜 대응을 알아야 하냐면 함수라는 것 자체를 정의를 할 때 책에 있는 걸 조금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합이 있어요.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집합과 집합의, 자, 이렇게 하지만 두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규칙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합의 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원소 하나하나를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 같은 걸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뭐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문제에서 확인할 것, 볼 것이 뭐냐면 식과 그래프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어요. 1, 2, 3이라는 집합이 있고, 이제 집합 X라고 할게. 그 다음에 집합 Y라는 집합이 1, 3, 5, 7 뭐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보면 내가 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두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집합은 있는 거야. X하고 Y를 원소를 대응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짝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대응관계라는 건. 근데 짝을 지으려고 봤더니 여기는 3개고 여기는 4개죠. 그러면 짝을 지었을 때 일반적으로 쪽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걸어줍니다. 일단 전지적인 느낌으로 두 집합의 원소를 대응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합에서 하나의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거나 아니면 Y에서 X로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에서 Y로 대응을 시킨다는 거는 1의 짝을 골라주고 2의 짝을 골라주고 3의 짝을 골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Y에서 X로 대응을 시킨다는 거는 1, 3, 5, 7의 짝을 각각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 짝을 만들 때 겹칠 수 있죠? 이해됩니까? 1하고 짝, 1하고 3하고 짝, 1하고 짝, 2하고 3하고 짝, 3하고 3하고 짝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짝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 짝이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함수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올인원이라고 했죠. 올인원. 모든 애들이 모든 변수가 각각 하나의 변수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자, 내가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 함수의 이름을 내가 F라는 이름으로 붙이면 우리는 이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어디의 집합?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화살표.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원소만 보면 된다고? X의 원소만 보면 된다고.
x의 원소의 짝을 어디에서? y에서. x 원소의 짝을 y에서 찾아만 주면 함수가 정의가 된다. 그럼 짝이 없으면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1의 짝이 2명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짝은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올인원이라고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는 우리가 식이나 이제 표현, 그래프 말고, 그래프는 이따 할 거고, 식이나 설명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y는 이렇게 할까? 자, 표현 방법. 자, y는 fx부터 나왔어요. fx. 근데 우리 fx라는 건 뭐예요? 그냥 fx만 있으면 x에 관한 식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도 쓸 수 있어?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y 대신에 fx랑 똑같다며, 그래서 fx는 x에 관한 식. 이러한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게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가 함수도 이제 구별할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럼 함수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세 개만 알면 돼. 첫 번째, 정의역, 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근데 두 개의 집합을 보통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표현해. 근데 보통 이제 문제나 이런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원소가 1, 2, 3이 있고 y의 원소가 1, 3, 너무 작게 그렸어. 5, 7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하면 1에서 어디에 대응시킬래? 1짝 누구 해줄래? 너가 정해. 야, 1짝을 여기서 찾아야지. 3, 2, 5, 3, 1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짝 다 정해줬죠? 그럼 이건 함수가 돼? 안 돼? 돼요. 그리고 그 함수를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이고 함수의 이름을 f라고 정해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함수 f의 정의역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앞에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잖아요. x의 그냥 x예요. 정의역은 집합 x예요. 집합 x. 다음 공역이죠. 공역은 집합 y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수한 애가 이제 치역이라는 녀석. 치역이라는 녀석은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선택받은 자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fx가 함수값이죠. 함수값. 요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fx의 이제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x의 집합. 다시 말하면 함수값의 집합이에요. 함수값. 이렇게. 그럼 지금 함수값이 누구예요? 함수값이라는 거 뭐야? 대응이 된 녀석들, 짝. 자, 1은 누구에 대응됐어요? 3, 2는 5, 3은 1에 대응이 됐잖아. 그러면 y 중에서 1, 3, 5는 나 선택받았어. 이런 거잖아, 그지?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정의역은 1, 2,
3이 될 것이고, 공역은 1, 3, 5, 7이 될 것이고, 치역은 1, 3, 5가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니?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집합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지,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집합 표현 방법이 뭐뭐 있어?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 그 중에서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함수가 두 개 있어요. 그죠?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 함수라는 건 뭐라 했어? 대응시키는 규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대응시키는 규칙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찌됐건 그러면 1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예를 들어 2에 대응된다고 하면 1을 여기에 이 f 함수 말고 g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어디에 대응돼야 돼? 2에 대응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혹은 야 둘이 똑같대. 그러면 3을 여기에다 대응시켰더니 5가 나왔어. 만약에 3을 여기에다가 대응시킬 수가 없다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봐. 정의역이라는 건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F1이라는 게 F1은 뭐예요? 함수 F에다가 X 대신에 1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이 정의가 되느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함수 값이 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F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니야. 1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들이 정의역이거든요. F라는 함수에서는 1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데 G라는 함수에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요. 이 말은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는 거야? 다른 함수라는 거야? 다른 함수죠.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 같다라는 건 똑같이 나와야 된다니까 항상 결과가. 그래서 일단 정의역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도 같아야 될까? 공역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같아야 돼. 공역. 또 뭐도 같아야 될까? 치역은 아니고요. 치역은 아니고 결국엔 치역도 같아요. 근데 굳이 같다는 조건을 따지려면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해버리면 n은 1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1이 2로 가고 F에서는 1이 2로 가고 2가 5로 간다고 해. G에서는 1이 5로 가고 2가 2로 간다라고 해. 그러면 여기에서도 치역이 2하고 5고요. 여기서도 치역이 2하고 5예요. 하지만 두 함수는 달라요. 맞죠? 왜?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다른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 공역 함수값이 모두 같은 함수에 대해서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해? 당연히 같다니까 F는 G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알겠니? 예. 자, 이게 함수고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초반에 여기서 식과 그래프와 설명으로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식을 했어요. 식은 확실하게 했고 쌤 설명은 안 했는데요. 설명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1, 3, 5, 7이잖아요. 그러면
자, f를 내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야. fx라는 건 x 번째로 큰 홀수 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설명이지. 그러면 f1은 뭐예요? 첫 번째로 큰 홀수예요. 그러면 대응이 되죠. 2 넣으면 두 번째로 큰 홀수예요. 그럼 5로 대응이 되죠. 아, 그러면 1을 넣으면 하나에 대응되고 2를 넣어도 하나에 대응되고 3을 넣어도 하나에 대응이 되네. 그럼 이거 함수야 아니야? 맞죠? 오케이,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면 여기에 이제 x에 관한 식이 아니고 이제 설명이 되겠죠. 설명. 여기도 설명. 요 차이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냈고 이제 그래프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프는 영어로 뭐죠? 그래프가 영어로 뭐야? 그래프예요. 집중을 했네, 이번에는. 그래프. 한글로 뭐예요, 그러면? 한글이 그래프야? 그림은 그림. 그림. 뭐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어디다가 그림을 그려요? 수학에서 그림 표현하려면 좌표평면이 있어야 돼요. 좌표평면.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래프를 보고 이 자식이 함수인지를 확인해야 돼. 왜냐? 모든 그래프, 그림이잖아, 그림. 모든 그림이 전부 다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림이 함수인 건 아니에요. 맞죠? 설명이 전부 다 함수인 거 아니잖아. 우리 항상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그럼 볼까? 어떻게 확인했죠? 함수의 정의 조건이 뭐예요? 함수가 정의되려면 모든 변수가 하나의 변수에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입력 출력이라고 해보자. 입력 출력. 키보드 3을 눌렀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3을 눌렀는데 4가 나왔어. 이것도 괜찮아. 근데 3을 눌렀는데 3, 4가 나와요. 와, 큰일 났는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을 눌렀는데 3, 4가 나온다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야. 출력이 잘못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내가 하나를 누르면 한 가지 일이 수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함수예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x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y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돼. 그 말을 우리는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 x값에 대응되는 y값을 찾아보면 이 값이 대응이 되겠죠. 이해돼요? x축의 수직으로 아무 직선이나 그렸을 때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식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정의형 내에서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럼 이런 녀석들은 이것도 그림이잖아요. x축.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x축의 수직으로 그어봤어. 그럼 이 x값을 함수에다가 입력했더니 출력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버려. 문제가 생기네. 그지? 혹은 x값을 넣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쌤, 이건 정의역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오케이, 정의역. 그래, 그럼 여기 선 긋지 마. 아무튼 여기다 선 그으면 2개가 대응되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뭔지 알겠죠? 그래프를 보고 뭐가 함수인지 아닌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이 함수를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볼 겁니다.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첫 번째 점 그래프가 있습니다. 점 그래프. 자, 점 그래프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냐? 정의역이 이산적일 때 생겨요. 이산적이다라는 말 처음 들어봤네? 이산적이다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어져 있잖아요. 1, 2, 3, 4 어때? 떨어져 있죠. 왜? 이어져 있어? 1하고 2가 이어져 있어요? 1하고 2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 1하고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죠. 1 바로 옆이 무슨 수야? 말할 수 없죠. 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이산적이다 보면 돼. 이해되겠어?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쓸 수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이산적이다 보면 돼. 이해되겠어? 그럼 이산적이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할까? 그건 아래 선그래프로 갈 건데. 그래서 점그래프는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 볼게. y는 x다 라고 하면 이거 함수 맞죠? 함수 맞아요. 저기 보면. 그죠? x에 관한 식이네. 근데 정의역이 1, 2, 3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정의역인 거야. 정의역이 어때? 떨어져 있지. 내가 직접 숫자로 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그래서 1,1. 2 대입하면 2,2. 3 대입하면 3,3.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도 그림이지만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좌표를 찍어야지. 요렇게 1, 2, 3, 1, 2, 3 요렇게 점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두 번째 선그래프라는 게 존재해요. 선그래프라는 거는 정의역이 이산적이지 않을 때겠죠. 그래서 이산적이지 않다를 우리는 정의역이 연속적일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하나 직접 숫자를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1 바로 옆에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럼 1 바로 옆에 있는 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린 보통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부등식으로 나타냅니다. 범위로 나타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y는 x라고 일단 써놓고 x의 범위를 실수로 만든다라고 하면 실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거 모르잖아. 이거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실수다 하면 어쨌든 실수는 어때요?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끊임이 없죠. 실수는. 유리수는 어때? 유리수는 연속적일까 이산적일까? 괜한 질문을 했어요. 나도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해버렸네. 챗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한번 생각해 볼까? 유리수는 연속적일까 이산적일까? 일단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2분의 1 옆에 있는 유리수가 뭐죠?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산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유리수를 다 얘기할 수 없죠. 직접 쓸 수 없죠. 그럼 그걸 또 따져본다면 또 연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해도 무한히 안에가 많은 숫자가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연속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선그래프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선으로 그려도 상관없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점점점점으로 돼 있겠지. 근데 그게 마치 선처럼 보이는 거겠죠. 하지만 실수는 어때? 그냥 선이에요. 그냥 선이야, 걔는. 그래서 유리수 범위에서 우리가 함수를 다루지 않아요. 다시, 유리수 범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잘 다루지 않아요. 무리수 범위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냥 실수라고 보셔야 돼. 알겠니? 혹시나 무리수, 유리수에 관한 정의역으로 함수를 다룬다면 그건 그냥 실수로 보세요. 실수로.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거밖에 없냐? 쌤, 무조건 정그래프 아니면 무조건 선그래프인가요? 아니지. 점과 선이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함수가 뭔지 함수에서 쓰는 용어도 설명을 해줬고 서로 같은 함수랑 그래프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알겠죠? 정리하고 함수 종류 얘기합시다. 여러 가지 함수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자, 1대1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x에서 y로 대응을 시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 그런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의 입장에서만 대응을 시켰잖아요. 그럼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됐지. 근데 이건 x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남녀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남녀 관계로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하거든요. 봐봐라. x라는 놈이 여기 1, 2, 3이 있어요. y라는 애가 1, 2, 3, 4라고 있어요. 뭐 사실 쪽수가 맞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쪽수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 3명, 여자 4명이서 친구들이야, 친구들. 남사친이 여사친이죠.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무조건 마음이 있다고. 오케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남자애들한테. 화살표가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가 있다고 가정.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한 명 선택해야 돼. 왜? 왜? 아니, 우리 지금 롤러코스터 타러 왔어요. 알겠죠? 됐어? 롤러코스터 둘이서 타야 되잖아. 그지? 같이 탈 사람을 정해야 돼. 오케이? 야, 우리 둘이 같이 타면 되지. 그럼 어때? 3위. 나만 죽을 수 없어. 나만 할 수 없어요. 남녀를 같이 타야 된대. 그런 롤러코스터예요. 알겠죠? 남자 줄, 여자 줄 정해져 있어. 커플 롤러코스터라고 하자. 그럼 짝을 정해야 돼. 야, 옆에 한 명하고만 타야 되잖아. 그지? 막 2명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안 고르면 안 돼. 무조건 골라야 돼. 그러니까 1이 누굴 골라요? 1을 골라요. 오케이. 2는 3을 골라요. 3은 4를 골라요. 이렇게 되면 1대1이에요. 쌤, 왜 이게 1대1이죠? 아직 수학적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일단 원래 함수라는 건 뭐야? 1이 1을 골랐어. 남자 1이 여자 1을 골랐어. 남자 2가 여자 1을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함수라면 고를 수 있어요. 왜? 나도 쟤 좋아하는데 얘도 좋아할 수 있지. 그죠? 경험담은 아닌데요. 자, 롤러코스터에서는 내가 애랑 타기로 했어. 근데 다른 애가 애랑 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설명해. 1대1로 만나자. 나는 애를 1대1로 만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남자가 애랑 또 1대1로 만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두 명 만나고 있잖아요. 돼, 안 돼? 안 돼.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1대1이다.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자. 누구 입장에서? X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Y의 입장에서도 1대1로 만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고 수학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x1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얘가 남자라고 해보면 fx1은 뭐냐면 x1의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남자가 달라, 둘이가 달라. 근데 여자친구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반대로 여자가 달라, 남자친구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거 1대1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1대1 대응이야. 자, 이거를, 이 명제죠, 명제 지금. 명제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명제하고 항상 같은 명제가 뭐죠? 대우명제예요, 대우명제. 그래서 얘를 대우명제로도 확대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 fx1과 fx2가 같으면 누구도 같다?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같아. 그럴 수 없는데? 그 말은 뭐야?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야! 누구야? 저기 어제 술 먹고 우리 술 못 먹는구나. 어제 학원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간 사람 누구야? 했는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걔 남자친구 알아. 오케이? 그리고 야, 어제 학교 땡땡이 치는 누구야? 걔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남자친구를 알아.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두 남자친구가 같은 남자친구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둘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1대1 함수라고. 알겠어? 얘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은 와가지고 학원 끝나고 집에 안 갔어. 뭔 말인지 알겠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함수 1대1로 만나자. 자,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 자, 1대1 대응 함수는 1대1하고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헷갈릴 필요가 없이 대응이라는 말이 추가됐잖아요. 대응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지? 짝짓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대1로 짝짓기 함수예요. 그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기도 짝 지어줬는데,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 1대1로 만나자. 당연히 있겠지. 1대1이 있으니까. 플러스 모두가 커플입니다. 1대1로 만나자. 모두가 커플. 자, 지금 봐봐요. 남자 3명, 여자 4명 있어요. 1대1로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죠. 남자 기준으로 하면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기준으로 하면 1대1로 못 만나요. 이해됩니까? 왜? 쪽수가 안 맞아. 이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요 정의에다가 하나만 추가해 주면 되는데, 그게 뭐야? 쪽수가 맞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돼요. 쪽수가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역의 개수와 누구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가 같으면 일단 쪽수가 맞는 거지. 그지? 근데 정의역 하나당 치역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정의역이 달라지면 치역도 달라지잖아. 결국 정의역의 개수는 치역의 개수랑 똑같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명수랑 남자가 선택한 여자친구의 명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누구도 같아야 되는 거야? 치역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렇게만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공역이 치역이다 라고 정의를 해줘요. 공역이 치역이다 라고 정의를 해줘. 이 조건을 추가해 주면 돼요. 자, 당연히 1대1 조건에다가
공역과 취역이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혹은 모든 선택받는 애들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돼? 이게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심화로 살짝 넘어가 보면요. 심화로 살짝 넘어가 보면 1대1 함수의 정의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x1과 x2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다의 부정이죠. 같다의 부정을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서 해석한다면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맞아. 야 나랑 봐봐. x가 5가 아니래. x가 5가 아니래. 그 말인즉 5보다 크거나 작다 아니야? 그죠? 실수 범위에서 해석한다면,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보자. 두 가지로 해석해 볼게요. 이면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x를 내가 골랐는데 그 중에 작은 놈, 큰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면 fx1보다 fx2가 클 수. 일단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잘 봐. 나는 지금부터 이거를 x가 증가하면 이라고 볼 거예요. 오케이? x가 증가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 잘 봐봐. x가 증가하면 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y도 증가한다 라고 볼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그럼 x가 커져요. x1이 여기 있어. x2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이 함수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함수가 되겠어? 올라가는 함수, 즉 증가 함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는요 증가 함수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또는 야 크기만 하냐? 작을 수도 있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역시나 x가 뭐하면? 증가하면 y가 어떻게? 감소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x1, x2가 있어요. 함수값이 fx1이 여기 있어. 그럼 fx2는 이거보다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가 또는 감소가 항상 증가다, 항상 감소다를 말할 수 없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1대1 함수는요, 잘 한번 보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지. 그러면 같은 일직선 상에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x가 커질 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어떤 조건 하나만 붙여버리면 되냐면 선 그래프라는 조건만 붙여버리면 돼. 자, 점이라고 한다면 점 그래프는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야. 왜? 같은 높이의 같은 높이의 함수값만 없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게 선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같은 높이의 함수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오케이인데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는 순간에 같은 함수값이 존재해버리죠.
이러면 1대1이야? 아니잖아. 이 y-값은 x 두 명 만나고 있잖아. 1대2죠. 얘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성그래프라면 1대1 조건에서 무조건 증가 아니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점하고 선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프를 다루는 게 아니야. 성그래프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돼요? 안 돼요? 화살표 반대로 가, 안 가? 증가하면 성그래프다. 아니죠. 점그래프도 증가할 수 있죠. 얘는 증가인데 성그래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정리를 보는데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반대도 성립하는지. 이건 반대가 성립해요. 대우명제이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근데 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가 있다면 반대쪽 방향으로 잘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 몰라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 알겠니?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리해 준 건 이거예요. 반대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세 번째. 항등함수요. 아이덴티 뭐 그런 거 있어요. 함수가 영어로 뭐야?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거든요. identify function인지 identity function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애들한테 그냥 I라고 가르쳐요. I가 무슨 뜻이야? I 몰라요? I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 I see 뭐야? 알았다. I am ground. 그러니까 나 한글로 나. 오케이? 가가 영어로 뭐예요? go away. 나가 영어로 뭐야? 다가 영어로 뭐야? all. 영어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되겠니? 왜 웃죠? 왜 웃어? 어이가 없어? 그럼 당연히 편집할 겁니다. 네. 내 수준이 너무 떨어져 보여요. 드립이라는 걸 아는, 아니 세상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이상한 댓글 달릴까봐 나는 이런 거 못 올리겠어. 자, 항등함수 I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fx가 x를 대입하잖아? 그럼 x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애들이 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fx는 x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어떠한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해서 a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면, b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오면, c를 대입했을 때 c가 나오면,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나왔네? 이 소리예요. 근데 왠지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너네들 느낌 많이 다르지? 이거 왜냐면 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 x는 주로 변수, a는 주로 상수, s기 때문에 너네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집합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x1234라는 함수에서
집합에서 x1, 2, 3, 4라는 집합에다가 항등함수를 내가 긋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나오게끔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내가 f라고 이름 지을 수 있지만 i라고 이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예. 자, 근데 그러면 꼭 이런 함수만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추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다. 서로 같은 함수에서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함수를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형태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죠. 과정도 추가해 줄게. 아니야. 다시. 형태가 같은 게 있고요. 이 형태를 우리가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이라고 할게. 입력, 출력. 이거를 결과라고 할게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너네 EX하고 EX는 어때요? 같은 함수다 볼 수 있죠. fx가 EX고 gx가 EX다. 그러면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형태가 같은 거고요. 형태가 다른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EX랑 x 플러스 3이랑 같을 수 있어요. 엥? 쉽잖아. 그지? 원래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놨을 때 위에 있는 함수는 무슨 식이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아래에 있는 함수는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항등식이나 방정식으로 나오거든요. 항등식이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지? 함수를 실수 범위에서 정의한다고 가정. 자,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방정식은 특수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일단 보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얘랑 같대, 항상 같대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정의역이 이 특수한 x로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이 특수한 x들에 한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말인지 지금 항등함수를 이것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내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이 항등함수는 어디에서 가능한 거야? 모든 실수에서 가능한 대표적인 항등함수, 즉 유일한 선그래프의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선그래프가 y는 x가 유일해요. 근데 우리는 점그래프로도 항등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x 세제곱 빼기 x라고 해볼게. 큰일 났네요. x 세제곱 빼기 8x라고 해볼게. 이렇게. 어때요? 얼핏 봤을 때 항등함수야 아니야? 얘 항등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항등함수 아니야. 왜? 1 대입해봐 1 나오냐? 아니잖아. 2 대입해봐 2 나오냐? 아니잖아. 항등함수 아니네? 그죠? 하지만 내가 얘를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 는 얼마? x. 이거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정의역을 조정해서 우리가 함수를 갖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한다면 이 f라는 함수를 나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어. i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니까 i의 대표 함수가 누구야? x. 그래서 너네 둘이 같다라고 나와봐. 그럼 x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x가 얼마가 나와요? 0, 3, 마이너스 3? 세 개가 나와요. 맞죠? 그 말인지 무슨 말이야? 정의역이 0, 3, 마이너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n은 항상 항등함수다라고. 애 대신에 애를 써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정의역을 내가 0으로 만들어봐. 어때? 항등함수죠. 정의역을 내가 0, 3으로 만들어봐. 어때? 항등함수. 즉 내가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이라는 거에는 셋만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셋만 들어갈 수 있어. 0만 가거나 3만 가거나 마이너스 3만 가거나 2개만 가거나 3개만 가거나.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공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항등함수입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공집합은요, 대응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공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게요. 알겠니? 공집합이 정의역인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공집합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네. 뭐 실제로는 검색해보면 있어요. 존재합니다. 공집합이 정의역인 함수가 존재해요. 하지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린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라는 거는 함수가 상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y는 k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상수함수입니다. k가 상수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쌤, x가 일단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상수만 보여.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x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생략돼 있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y는 0 곱하기 x에 플러스 k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k.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k. 3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 k. 오,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뭐가 나와? k가 나와. 그럼 모든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얼마인 거야? k인 거예요. 자, xy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1이 2로 갔어. 이건 상수함수가 돼야 돼. 1 대입했는데 2가 됐어. 그럼 2 대입해도 뭐가 돼? 2. 3 대입해도 2. 4 대입해도 2. 계속 2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치역의 개수가 얼마겠어? 1개겠죠. 치역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항등함수부터 볼까? 항등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보자. 항등함수는 쌤 선그래프면 어떻게 된다 했어? y는 x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항등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것만 있어? 아니야. 어떤 그래프가 있어? 점 그래프가 있어. 점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 선 위에 점이 찍혀지면서 항등함수가 그려집니다. 이게 항등함수 그래프야. 점으로 가거나 선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상수함수 그래프. 상수함수 그래프는 y축에 수직으로 직선 하나 그려주면 돼요. 다시 x축에 평행하게 직선 하나 그려주면 되고 y절편이 얼마다? k다라고 하면 그게 상수함수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0 곱하기 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4가지 정도 교재에 나온 걸 공부를 했고, 개수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개수. 내가
어려워. 봐봐. 내가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 가능한 경우의 수. 우리 경우의 수 공부를 했지? 경우의 수 공부했죠. 함수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대응을 끝내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 다시.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면, 집합 X의 원소가 뭐라고 할까? A개, 집합 Y, 공역이죠? 공역의 원소가 B개, 이렇게 두고 할게요. 이때 일단 아무 조건 붙이지 않을게. 일단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F에 여기에다 뭘 넣든 간에 그 결과를 내가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했으니까 그림으로 편안하게 1, 2, 3, A 이게 X, Y 1, 2, 3, B 이렇게 둘게. 1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B개. 2에서 대응 몇 개? B개. 3에서 몇 개? B. A에서 몇 개? B. 즉 우리는 A까지 대응을 시켜줬을 때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으로 연결해야 돼? 곱의 법칙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일 때 B, 2일 때 B, 그럼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그럼 B를 총 몇 번 곱하는 거야? A번 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B의 A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 외울 필요는 없어. 공역의 개수에 정역의 개수 제곱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볼게요. 1대1. 1대1은 어떻게 됩니까? 1에서 B개, 2는 B 빼기 1개. 왜? 1의 짝을 2가 선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3은 B 빼기 2개. 이거 B에서부터 뭔가 거꾸로 하나씩 빼가면서 곱해 나가는 거죠? 총 몇 개? A개.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부터 B까지 중에서 A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B개 중에서 A개를 뽑아가지고 나열이니까 BPA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 단 이렇게 쓰려면 일단 B가 A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B가 A보다 크거나 같아. 세 번째 1대1 대응을 볼게요. 자, 1대1 대응은 뭐가 같아야 돼? 쪽수가 같아야 돼. A랑 B랑 같아야겠죠. 그럼 A랑 B랑 같다면 여기서는 그냥 B팩 또는 A팩, 어차피 B랑 A랑 같을 거니까 이렇게. 자, 1, 2,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등함수의 개수. 야, 이거 어려운데.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1개 아니면 0개입니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1개 아니면 0개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정의역이 공역에 부분집합이면 1개고 그게 아니라면 0개입니다. 왜? 항등함수라는 건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내 정의역에 1이 있으면 공역에도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1이 있는데 저기 1이 없어.
그럼 1 대입하면 1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항등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항등함수는 한 개 아니면 0개다.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개수를 물어봐. 그럼 있다는 거잖아. 그럼 한 개인 거야 그냥. 자, 다음 상수함수의 개수는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생각해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B개. 그럼 1이 선택을 끝냈어. 그러면 상수함수야. 그럼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도 없어요. 4도 없어요. 1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 B개. 공역의 개수가 됩니다. 다시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해되겠니? 요런 개수 정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의 개수를 얘기를 한 거야.